자, 지금 시간이 2024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8시 20분. 자, 트레이딩 뷰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를 보시면요. 지금 상태를 보면 이게 분기봉으로 보면 상방이 보이는데 나머지 봉은 상방에 사실은 없어요. 자,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단선은 이 정도 있는 거예요.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347.27 정도에 있는 거고, 그 밑에 상단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지금 상단선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단선은 터치도 안 했어. 상단선은 터치도 안 하고 그냥 갭상승 해가지고 위로 딜이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딜이 밀려면 사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위로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쓴 돈이 없어요. 실제로는. 저 정도 올라가는데 개인이 7천억 매도했다라는 거는 돈을 거의 안 썼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거의 한 달치 가량의 하락을 4거래일 만에 올렸는데, 4거래일 만에 올리는 동안 개인이 7천억을 현물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 대비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슈고, 여기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뭘 우려했었는지를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보세요. 보시면 여기 고가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얘기는 월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월 고가가 있고 6월 고가가 있는데 6월의 고가가 5월의 고가보다 낮으면 매도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 6월 달에 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렇게 양봉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매도를 하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지난달 고가를 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매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전제고, 적정 위치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정도다. 그 위치가 374.27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충분히 매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달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주봉이 상승을 해서 이제 고가를 넘었어요. 고가를 넘었으니까 상방인가? 그런데 아니에요. 고가를 넘어도 다 1구간이에요. 다 1구간이라고.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이기 때문에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상방은 아닌 거예요. 근데 고가를 넘으면 주봉상으로는 어디가 고가인지 모르죠. 주봉으로 봤을 때 어디가 고가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이 고가를 넘으면 월봉의 고가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다시 주봉이 고가를 넘으면 그 다음에 월봉을 보는 거예요. 월봉이 지난달 고가를 넘나 안 넘나. 근데 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월봉을 볼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월봉의 고가를 못 넘어요. 주봉의 고가를 못 넘으면. 근데 지금 상단선의 위치가 어디 있냐? 372.71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등가인 경우야. 자, 야간 선물이 2.95포인트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가가
368점 얼마거든요. 368.44. 네. 368.44란 말이에요. 그럼 한 이 정도로 이제 시가가 낮아진다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단선이 이렇게 안으로 치고 들어와요. 이해되셨죠? 시가가 낮아지면서 상단선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고가를 넘지 않을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예? 상단선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고가는 더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기준이 여기 이봉이에요, 이봉. 네? 이봉 고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요 고가를 향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봉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응?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고가를 못 넘는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자, 이제 시가가 대충 한 이 정도를 찍고, 그죠? 네, 이 정도를 찍고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고가를 못 넘으면 저가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하시고, 예? 고가를 넘으면 월봉 기준으로 374.27 이 위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한다.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374.27에서 지난달 고가 사이에서 매도한다요. 무시하겠습니다. 일봉은 무시하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지금 고가 기준으로는 여기보다 낮아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가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봉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걸 이주봉으로 바꾸면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고가고 이렇게 되는 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주봉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고. 고가를 안 넘었을 경우에요? 고가를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양쪽 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눈치를 보셔야 된다고. 자, 이제 이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봉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자, 이제 주봉과 이주봉을 이제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주봉과 이주봉을 연계해서 보자. 368.44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가가 저 정도란 소리잖아요. 시가가 저 정도란 소리니까 368.44.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기다 시가를 찍는다는 거잖아요. 여기 시가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윗꼬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윗꼬리가 생긴다고요. 이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윗꼬리가 생긴 거라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상단선이 내려오니까 얘를 찍어 올라갔다가 고가를 못 넘으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밑으로 간다? 요 밑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봉을 그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360일까지 빠져야 되니까 윗꼬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음봉이 난다라는 건 윗꼬리가 생긴다라는 얘기고, 얘가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밑으로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까지 하락하면 작살 나는 거라고요. 종가가 상승하면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종가마저 하락하면은 이거는 아웃이에요, 아웃. 얘가 죽으면 그 뒤로는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그재그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가를 하락시키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종가를 하락시키는 게 목표니까
종가를 하락시려면 저가를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예? 사세요. 이해되셨죠? 예, 저가를 지키면 사시라고. 그리고 고가를 지키면 매도하고. 예? 고가를 넘으면 374.27 위에서 지난달 고가 사이에서 매도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요 전략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개인은 현물을 7천억 매도했습니다. 예, 7천억 매도했고 4월, 5월, 그다음에 6월 현재까지 한 900억 정도 매수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은 전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지금 거래했던 내역들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7천억도 제가 보기엔 하루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은 지금 2조 2천억이에요. 예? 2.2조라고. 개인은 1.1조고. 이건 매수고, 이건 매도예요. 예, 이건 외인, 이건 개인이에요. 자, 그럼 개인은 1.1조를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2.2조를 매도하고 있는데, 단가가 368.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조를 청산을 해야 돼요. 2.2조를 매수로 청산해야 368.5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개인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계속 고집하면 어쨌든 368.5 아래로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분석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368.5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 올라가더라도 만기까지는 청산이 되지 않으면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이유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368.5를 넘어가면 상방으로 신규 세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만기일까지는. 오르든 내리든 어쨌든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설명해 드렸죠? 요런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주봉도 매도 위치, 월봉도 매도 위치, 그 다음에 주봉도 매도 위치에 가깝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봉이 저가를 안 깨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다라고 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 그냥 저가가 지켜지면 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가가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돈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뭐 성급하게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일봉 볼까요? 일봉. 여기서 368.44 이 수치를 봐야 되는데 이 수치는 의미가 없죠? 이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뭐 방향을 바꿀 만큼의 이슈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30분은 있나? 30분도 없어요. 30분도 의미가 없고, 1시간. 1시간도 의미가 없고, 2시간. 2시간은 데드네요. 2시간은 데드인데, 같이 데드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데드가 난다고 해도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4시간 봉이거든요. 4시간 봉은 의미가 있네요. 만약에 데드가 나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 그죠? 데드를 못 풀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68.44로 내려가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 꽂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데드가 나는 거라고요. 데드가 나는데 이걸 다시 감아 올리지 못하면 목표치는 한 362.65 정도 됩니다. 362.65. 그러면 이제 362.65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봉은 거기 가면 데드가 나요. 일봉은 거기 가면 데드 난다. 지금 뭐 3날이나 이런 데는 지금 뭐 이슈가 하나도 없죠. 이슈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없다. 나머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잘 보셨죠? 그 다음에 고버스. 고버스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이건 뭐 다 보여드린 거고, 얘도 일목만 하나만 살펴볼게요. 다 보신 거니까 나머지는 다 보셨잖아요. 전 동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것도 4시간 봉만 보려고요.
골드 나겠네요. 그쵸? 2035원이니까 골드가 나겠어요. 그럼 얘가 골드가 나면 목표치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 2130원대까지 안 풀리면, 그러니까 데드를 안 풀 수 있다면, 이제 골드죠. 골드를 안 풀 수 있다면, 예,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저 정도 위치까지 가면 주봉이 얼마나 올라가는 거지? 예, 고가를 넘을 수 있는 위치네요. 그죠? 고가를 넘을 수 있는 위치고, 예, 아까 그 362.65라고 했는데 그게 저가를 깰 수 있는 위치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이해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개파락을 했는데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주봉의 저가까지 노려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그 개인이 현물 매수로 접근을 하고 선물도 매수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아, 이게 저가까지 노려볼 생각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목으로 보면, 예, 그 정도까지 노려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는다면, 예, 목표는, 예, 이번 주 저가가 되는 거죠.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이번 주 저가를 깨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굉장한 의미를 지닐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 의미가 클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돈이 전부예요. 예?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뭐 개인이 현물을 사면, 예, 개인이 현물을 사면, 뭐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개인이 현물을 팔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그게 이제 370이라는 지수를 기준으로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 자체는 상방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하방으로 갈 거면 그냥 쭉쭉 내려가야지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370을 배회하면서 시간을 끄는 건, 예, 전반적으로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하락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고 내려가야죠. 예,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이제 월봉에는 긴 윗꼬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 예, 거기에 아직도 이제 6월달이 15거래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가 지나고 나도 10거래일이 더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또 내려갈 공간과 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사실 15일이라는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개인에게 매수시킬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매수 못 시키면 뭐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하든 주가는 빠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뭐 외국인이 현물 매수하면서, 예, 개인이 현물 매수하는 걸 다 막아버리면, 예,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가는 건 어렵다. 근데 외국인이 진짜 작정하고 개인한테 현물을 넘기기 시작하면 뭐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월봉도 그렇고 이주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월봉도 그렇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주봉은 여기서 종가 하락하면 뭐, 예, 굉장히 아래쪽으로 가기 유리해요. 예, 저가를 깨면 그렇습니다. 저가를 깨면 아래쪽으로 가기 되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가를 넘느냐 저가를 깨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고가를 넘으면 이주봉은 이제 상방으로, 예, 돌아서는 흐름이 되는 거고, 저가를 깨면, 고가를 못 넘고 저가를 깨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의 차트도 가능해요. 실제로는 이건 무너진 차트예요. 예? 실제로 보면 이건 무너진 차트입니다. 무너진 차트를 계속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하는 거죠. 외국인이 돈으로 차트가 무너져도 계속 돈을 디디밀면서, 예,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돈이 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가야 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려야 같이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뭐 미국 증시가 안 내리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지지부진하게 갈 거고 6월 말까지 증시가 하락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7월이 되면 다 위쪽이 열리는 형태가 될 거예요. 분기봉도 위가 열리고 6개월봉도 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월봉도 위가 열리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하지 않고 370대 이상에서만 버텨준다 그러면 하락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5거래일 남은 15거래일 동안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시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선물은 보다시피 2조 2천억 있고요. 개인은 1조 1천억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월달 현물 보시면 6월달 현물 보면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털어야 된다는 얘기고 5월 누적으로 보면 아직 매수고 4월부터 누적으로 봐도 아직 매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4월달에도 거래한 게 없고 5월달에도 거래한 게 없어요. 6월달에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3개월 동안 들어간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인은 3개월 동안 들어간 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아래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만 3월달에 들어온 돈이 6조예요. 3월달에 들어온 돈이 6조니까 내려가고 싶으면 6조를 내다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15거래일 안에 6조 이상만 던지면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6조 이상을 던져서 개인에게 6조 이상의 돈이 넘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6조예요. 6조. 지난번에 현물이요. 여기 보시면 3조 4천억을 찍은 날이 있어요. 3조 4천억을 찍은 날이 5월 16일이고 2조 8천억을 찍은 날이 5월 23일이에요. 그럼 5월 23일에서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 동안에 3조 3천억을 샀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에 3조 3천억을 샀다고.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니까 15거래일 동안 6조 원을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내려가려는 의지가 있느냐, 개인이 현물을 실질적으로 매수하느냐. 여기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딱 월봉이 윗꼬리 그리기 좋은 자리예요. 월봉이 윗꼬리를 그리기 딱 좋은 자리까지는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인이 매수세로 달라붙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안 달라붙으면 그냥 횡보하면서 버티는 거고, 달라붙으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일봉이 무너질 거고, 일봉이 무너지고 난 뒤에 주봉이 무너질 거잖아요. 그럼 주봉이 무너지면 이주봉도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도미노예요. 이게 무너지면서 상위봉도 다 망가진다고. 6개월 봉도 망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3개월 봉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하락하고 싶다 그러면 3개월 봉도 무너져야 되고 6개월 봉도 무너져야 되는데, 3개월 봉의 기준은 374인가? 372인가 그래요. 되게 높아. 그러니까 지금도 3개월 봉으로 보면 하락이에요. 종가 374.63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봉은 이미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고 6개월 봉은 358 라인이 기준이에요. 작년 종가 357.99. 그러니까 357.99니까 여기서 13% 정도, 357.99, 358 잡고 13%. 13% 정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위치에서. 그러니까 6개월 봉이 하락하려면 아직 꽤 하락해야 되는데, 그 13%를 내리는 시간 동안에 필요한 돈이 6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좀
공격적으로 개인이 많이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월봉이 하락하면 결국에는 6개월봉도 하락하는 거예요. 월봉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6개월봉도 하락하는 거고 3개월봉도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계산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월봉이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월봉이 저가를 깨면, 지난달 저가를 깨버리면 3개월봉, 6개월봉, 월봉이 동시에 다 망가지는 거고, 저가를 지키면 3개월봉만 망가지는 거고 6개월봉이나 월봉은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고버스가 상승할 확률은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20%. 80%는 아닌데 20% 정도는 고버스가 상승할 확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버스 오를 확률이 20%밖에 안 되네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의 확률이면 시추를 해도 돼요. 그죠? 20%의 확률이면 무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20% 확률이 되면 시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고버스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소리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